자꾸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힘들 때 집에서 차로 간단하게 달여서 마실 수 있는 좋은 식품이나 약재 없을까요, 원장님? 네, 있습니다. 차를 드시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부천원 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박지영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다리 위에 쥐나 보신 적 있으세요? 종아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발가락이 움츠려들어서 펴지지 않거나 쩔쩔매게 되죠. 주물러도 잘 안 풀려서 잠도 잘 못 자고 다음날 피곤하고 또 자다가 쥐가 나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루게까지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와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도요, 근육에 쥐가 나는 것을 전근 혹은 근련이라고 해서 의서에서 다뤄왔는데요. 서근활락, 즉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한약이나 침치료 같은 방법으로 다스려 왔습니다. 우리 몸에서 쥐가 가장 많이 나는 부위는 종아리 쪽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을 서서 지탱해주고 걸을 때 늘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항상 피곤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종아리에서는 두 개의 근육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비복근입니다. 비복근은 발 뒤꿈치를 들거나 무릎을 굽히는 역할을 하고요. 가자미근은 자세를 유지하고 서 있을 때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근육은 종아리 뒤쪽에 모여서 아킬레스건의 일부가 되면서 발 뒤꿈치에 붙습니다. 쥐가 난다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종아리 근육인 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과수축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 수축을 통해서 짜준 동맥혈이 몸의 말단으로 전달이 되면 다시 다리 끝에서는 근육을 쫙 짜서 수축을 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때 이 수축할 때 동작이 바로 발목을 까딱까딱 하는 것이죠. 따라서 쥐가 날 때 가장 빠른 응급조치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수면 시에 누워있기 때문에 발목을 통한 종아리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밤에 쥐가 잘 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수면을 취할 때는 심박수도 낮추고 심장이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아리에서 쥐가 나게 되면 충분한 혈액이, 정맥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오질 못하고요. 우리 심장은 피가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심박수를 늘려서 이를 보상하게 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시면 종아리의 문제뿐 아니라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 부정맥이나 관성동맥 질환 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아리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리에 쥐가 나게 하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발바닥 문제입니다. 우리 발이 심각하게 평발이거나 반대로 요족 또는 첨족, 아치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발바닥의 아치가 스프링처럼 체중을 잘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평발의 경우에는 이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충격이 발로 바로 전달이 돼서 잘 피곤하게 되고, 요족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쥐가 잘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상시에 발바닥에 테니스 공이나 차가운 콜라캔들을 이용해서 압박하면서 굴려주시면 발의 피로를 풀어줄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종아리의 부담도 덜어져서 쥐가 덜 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 하단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과 혈관이 압박되게 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혈류량이 줄면서 쥐가 잘 날 수 있습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쪽만 쥐가 잘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리를 치료해 주어야 쥐가 나는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신 질환인데요.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문제가 있으면 근육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면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임산부들은요, 복부가 압박이 되면서 하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적된 근피로입니다. 오래 서 있는 일을 하시거나 등산을 무리하게 한 후에 또 운동을 과격하게 하고 나시면 근육에 피로가 쌓이면서 근육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리에 쥐가 잘 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인데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결국 우리 몸에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근육과 신경의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는 물질인 전해질인 칼륨, 칼슘, 나트륨 등의 물질이 불균형이 오게 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전기 신호가 맞질 않아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렸거나 출산 후에 몸이 약해진 산모, 또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셨을 때, 심각한 소모성 질환으로 장기간 몸이 아프셨을 때에도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균형 잡힌 식사를 했는데도 다리의 쥐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한의원을 찾으셔서 한약과 침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율신경 실조입니다. 또 나왔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특히나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는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셔야지 심박수도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근육도 이완이 되는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심장이 더 활동을 하고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 신호가 강하게 전달이 돼서 과경련으로 다리에 쥐가 나실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인데요. 여러분들이 복용하고 계신 약물도 알게 모르게 다리에 쥐가 나게 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알러지 약으로 복용 중이신 항히스타민제, 또 혈압약에 들어있는 이뇨제 성분이나 항우울제 성분도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근육량 감소인데요. 오래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좌식 생활로 하체 근육이 줄고 또 노화가 돼서 근육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시게 되면 하체 종아리 근육 자체가 줄어들면서 근육 단위 면적당 지탱해줘야 되는 체중이 늘게 되면서 과부하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육과 몸이 전체적으로 허약해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한약 치료가 매우 잘 듣습니다. 종아리 쥐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는 발꿈치 들기와 앞꿈치 들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편하게 서신 후에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또 앞꿈치를 들었다 놨다를 20초씩 하루 5번 이상 반복해보세요. 두 번째는 발목 까딱까딱 하기입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앉아 계실 때 의자에서 다리를 편하게 쭉 뻗은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여보세요. 세 번째는 벽에 기대서 종아리 밀기입니다. 벽을 손으로 받치신 후에 한 다리를 뒤로 일자로 뻗으신 후에 밀면 됩니다. 이 뒤로 뺀 쪽 종아리가 시원해지시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경사로 걷기 있는데요. 여러분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많이 걷거나 뛰고 계신가요? 이럴 때 러닝머신의 경사도를 높여서 걷는 것만으로도 종아리와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카페인 섭취 줄이기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들은 수분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물이 부족하면 몸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근육이 힘들어하고 잘 뭉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2리터의 느낌이 안 오신다면 종이컵 한 컵 분량이 물 180ml 정도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종이컵으로 10잔 이상의 물을 마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탈수를 유발하는 카페인은 가능하면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콜라, 초콜릿 모두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인데요. 본인이 다리에 쥐가 많이 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입맛이 없거나 해서 오랫동안 식사량이 적었다든지 극단적인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거나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약물을 끊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눈떨림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근육 경련, 떨림하면 어떤 영양성분이 떠오르세요? 마그네슘이죠. 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특히나 노년층에 있어서는 마그네슘이 근육 경련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굳이 마그네슘을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것보다는요,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 콩과 잡곡이 많이 들어간 잡곡밥, 또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잘 챙겨 드시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충분하게 잘 풀어줄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풀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잘 맞는 취미생활이 하나쯤 있으면 좋잖아요. 조용하고 정적인 분들, MBTI I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활동적인 등산이나 댄스, 에어로빅 같은 몸을 움직이는 취미생활이 좋고요. 활동적인 분들, MBTI E에 해당하는 분들은 성격을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낚시, 바둑, 독서, 클래식 음악 강산 등 정적인 취미생활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혈자리 지압법인데요. 다리에 쥐가 나을 때 좋은 혈자리는 제가 따로 지압법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작약 감초차입니다. 자꾸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힘들 때 집에서 차로 간단하게 달여서 마실 수 있는 좋은 식품이나 약지 없을까요, 원장님? 네, 있습니다. 작약 감초차를 드시면 좋은데요. 한의학에서 작약과 감초 참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 작약은 근육 경련에 아주 탁월한 한약재인데요. 작약 속에 페오니플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칼슘 성분이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근육 수축을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따라서 근육통과 복통, 여성의 생리통에도 아주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약방의 감초로 많이 알고 있는 감초는요, 글리시리진이란 단맛을 내주는 성분이 주성분인데 해독과 진정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맛도 아주 답니다. 차를 만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작약 16g, 감초 8g, 즉 작약과 감초가 2대1이 되게 넣고요. 30분 이상 끓여주시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물이 반 정도 졸여들 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하루에 3잔 이상 드시면 종아리 근육과 전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7번째는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체가 차가우면 물리적으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무시는 안방이 너무 차갑지는 않은지, 또 이불을 차고 주무시진 않으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반신욕 아주 좋습니다. 또 반신욕을 하실 때도 물속에서 다리를 펴고 앞서 말씀드린 발목을 까딱까딱하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다리에 자꾸 쥐가 나는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발목을 잘 풀고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평상시에 하체 근육을 강화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오늘 밤에도 다리에 쥐가 나는 일 없이 꿀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